멈춰라. 지금 당장 밖으로 나가서 텃밭 흙을 한 줌 쥐어봐라. 느껴지는가? 그 흙이 얼마나 가벼운지, 얼마나 힘이 없는지. 할아버지가 일구던 그 땅과는 전혀 다르다는 걸. 너는 매년 봄마다 비료를 사고, 여름마다 영양제를 주고, 가을이면 또 내년을 위해 토양 개량제를 뿌린다. 하지만 수확은 해마다 줄어든다. 토마토는 점점 작아지고, 오이는 노랗게 시들고, 고추는 꽃을 피우지도 않는다. 너는 흙 탓이라고 생각한다. 날씨 탓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네가 모르는 곳에 있다. 60년 전 전쟁으로 모든 게 불타고 폭격으로 땅이 죽었을 때 네 할아버지는 단 한 봉지 비료 없이 그 땅을 되살렸다. 콩 한 줌으로. 그리고 그해 가을 쌀이 나왔다. 건강한 쌀이 화학 비료로 키운 쌀보다 더 많이. 그런데 지금 너는 그 방법을 모른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료 회사는 그걸 원했다. 네가 모르는 게 그들에게는 이익이니까. 오늘 너에게 그 이야기를 해주겠다. 콩이 어떻게 죽은 땅을 살렸는지, 왜 그 지식이 사라졌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어떻게 그걸 되돌릴 수 있는지. 너는 죄가 없다. 네가 몰랐던 건 네 잘못이 아니다. 시스템이 너를 속였다. 할아버지 세대는 알았다. 전쟁 전에는 모든 농부가 알았다. 콩을 심으면 땅이 살아난다는 걸. 비료가 필요 없어진다는 걸. 그런데 60년대에 화학 비료가 들어왔고 정부는 모든 농부에게 말했다. 비료를 써라. 그래야 수확이 늘어난다고. 협동조합에서 비료를 나눠줬고 농촌 지도소에서는 전통 방식을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가르쳤다. 콩 심는 법은 교과서에서 사라졌다. 할아버지는 그래도 계속 심었다. 말없이, 자기 방식대로. 하지만 너에게는 가르쳐 주지 못했다. 네가 학교에서 배운 게 다르다는 걸 알았으니까. 그리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그 지식도 함께 묻혔다. 지금 너는 농자재 가게의 주인 말만 듣고 산다.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지만 그가 받는 월급은 네가 사는 비료 봉지에서 나온다. 그가 내게 콩 심는 법을 알려줄 리 없다. 알려주면 너는 비료를 사지 않을 테니까. 오늘 너는 두 가지를 알게 될 것이다. 첫째, 왜 네 텃밭 흙이 해마다 더 나빠지는지. 둘째, 콩 한 줌으로 그걸 어떻게 되돌리는지. 그리고 마지막에 너는 한 가지 실수를 배울 것이다. 9명 중 9명이 하는 실수. 콩을 심는다고 하면서도 그걸 잘못 심어서 전혀 효과를 못 보는 실수. 그 실수 때문에 너는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콩을 심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었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들어라. 거기에 답이 있다. 이제 계산해보자. 네가 올해 봄에 산 화학비료 5만 원이었다. 한 봉지. 여름에 추가로 산 영양제 3만 원. 가을에 토양 개량제 4만 원. 그리고 내년 봄이 오면 너는 또 사러 갈 것이다. 왜냐하면 그 비료는 일회용이니까. 한 번 쓰면 사라진다. 땅은 그대로 약하고 너는 다시 가게로 돌아간다. 이게 1년이다. 12만 원.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다. 비료를 주면 잡초가 더 빨리 자란다. 너는 제초제를 산다. 2만 원. 비료를 먹은 식물은 약해진다. 벌레가 온다. 너는 살충제를 산다. 3만 원. 살충제를 뿌리면 익충도 죽는다. 천적이 사라지니까 진딧물이 다시 돌아온다. 더 강한 놈들로. 너는 더 비싼 살충제를 산다. 5만 원. 그리고 약해진 식물은 곰팡이에 걸린다. 너는 살균제를 산다. 4만 원. 다 합쳐보자. 1년에 24만 원. 그리고 내년에도 똑같다. 3년이면 72만 원. 그 돈으로 뭘 샀는가? 약한 흙, 약한 식물, 그리고 다시 사야 하는 봉지들. 이제 다른 길을 보자. 콩씨앗 한 봉지 5천 원. 한 번 산다. 그걸 심으면
콩이 공기 중에 질소를 뿌리에 모은다. 질소는 식물이 가장 필요로 하는 영양소다. 비료의 핵심 성분이다. 콩은 그걸 공짜로 만든다. 한철 지나면 그 질소가 흙에 남는다. 내년 봄, 너는 비료를 사지 않는다. 필요 없으니까. 토마토를 심는다. 콩이 준비해 놓은 땅에. 토마토는 강하게 자란다. 벌레가 덜 온다. 건강한 식물은 스스로 방어하니까. 너는 살충제를 사지 않는다. 콩을 심은 자리에는 잡초가 덜 난다. 콩이 땅을 덮고 있었으니까. 너는 제초제를 사지 않는다. 살균제도, 토양 개량제도 필요 없다. 3년 동안 네가 쓴 돈 5천 원. 나머지 70만 원은 네 주머니에 남는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걸 말해주지 않았을까? 너는 농자재 가게를 30년 다녔다. 한 번도 듣지 못했다. 동네 농업기술센터에서도, 농협에서도, 아무도. 왜? 답은 간단하다. 그들이 네가 모르길 원했기 때문이다. 비료 회사는 60년대부터 알았다. 콩이 질소를 만든다는 걸. 그 연구 결과도 있었다. 그런데 그들은 그걸 숨겼다. 왜냐하면 네가 알면 너는 비료를 사지 않으니까. 네가 사지 않으면 그들은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그들은 광고를 냈다. 교과서를 바꿨다. 농업 지도사들을 교육시켰다. 전통 방식은 비효율적이라고. 과학적인 방법은 화학 비료라고. 그리고 너는 그걸 믿었다. 당연히 믿었다. 정부도 그렇게 말했고, 전문가도 그렇게 말했고, TV 광고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할아버지는 낡은 사람처럼 보였고, 너는 새로운 시대를 믿었다. 20만 원을 3번 곱해봐라. 60만 원. 그게 3년이다. 10년이면 200만 원. 20년이면 400만 원. 너는 지금까지 얼마를 썼는가? 계산해봐라. 그리고 화가 나는 게 정상이다. 이제 너에게 한 사람 이야기를 해주겠다. 김철수. 전라남도 고흥에서 40년간 밭을 일군 농부다. 그는 지금 75세다. 6.25 전쟁 때 그는 10살이었다. 그가 기억하는 건 불타는 마을과 폭격으로 뒤집힌 논이다. 전쟁이 끝나고 돌아왔을 때 땅은 죽어 있었다. 흙이 아니라 먼지였다. 아무것도 자라지 않았다. 그때 그의 아버지가 말했다. 철수야, 콩을 심어야 한다. 땅이 살아나려면. 철수는 몰랐다. 왜 콩이냐고. 먹을 쌀도 없는데 왜 콩이냐고. 하지만 아버지는 알았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걸. 그 할아버지는 그 할아버지에게 배운 걸. 그들은 콩을 심었다. 5월에 밭 전체에. 그리고 그해 가을 콩을 수확하고 나서 그 줄기를 땅에 섞었다. 이듬해 봄 아버지는 쌀을 심었다. 비료 없이. 그해 가을 쌀이 나왔다. 이웃들이 놀랐다. 어떻게 비료 없이 쌀이 나오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대답했다. 콩이 비료다. 철수는 그걸 배웠다. 평생 그렇게 농사를 지었다. 콩과 쌀을 번갈아 심었다. 한 해는 콩, 한 해는 쌀. 콩이 흙을 채우면 쌀이 그걸 먹는다. 그는 비료를 산 적이 없다. 60년 동안. 그런데 60년대 중반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내놨다. 녹색 혁명이라고 불렀다. 화학 비료와 새 품종으로 생산량을 2배로 늘린다는 계획이었다. 농협에서 비료를 나눠줬다. 무료로. 농촌 지도소에서 사람들이 와서 교육을 했다. 전통 방식은 구시대적입니다. 과학적으로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 이웃들이 바뀌기 시작했다. 비료를 썼다. 첫 해에는 수확이 늘었다. 모두가 기뻐했다. 봐라, 비료가 효과 있다고 말했다. 철수의 아버지만 고개를 저었다. 첫 해는 그렇다. 하지만 땅이 죽는다. 2년이 지났다. 이웃들의 수확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 많은 비료를 샀다. 3년이 지났다. 병충해가 늘었다. 그들은 농약을 샀다. 5년이 지났다. 흙이 딱딱해졌다. 그들은 토양 개량제를 샀다. 철수는 계속 콩을 심었다. 그의 수확은 안정적이었다.
이웃들보다 많지는 않았지만 꾸준했다. 그리고 그는 돈을 쓰지 않았다. 70년대 말 어느 날 농촌지도소 직원이 철수를 찾아왔다. 김 씨, 당신 방식은 비효율적입니다. 현대화하셨으면 합니다. 철수는 대답했다. 저는 제 방식이 좋습니다. 돈도 안 들고 땅도 건강하니까요. 직원은 화를 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우리 지역 생산량 통계가 떨어집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철수는 거절했다. 그 후 이상한 일들이 생겼다. 농협 대출이 거부됐다. 비료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마을 사람들이 그를 이상하게 봤다.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라고 수군댔다. 철수의 아들은 도시로 떠났다. 농사를 배우지 않았다. 그리고 철수가 늙어서 밭을 팔았을 때 그 지식은 사라졌다. 이제 고흥에는 그 방식으로 농사 짓는 사람이 없다. 모두 비료를 산다. 매년 봄마다. 전쟁 이후 한국 농촌을 재건하던 그 시절, 수많은 농부들이 같은 방식을 알고 있었다. 콩이 질소를 만든다는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돼 있었다. 60년대 초 농촌진흥청 산하 연구소에서 실험을 했다. 콩과 작물이 토양 질소를 증가시킨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 보고서는 내부 문서로 분류됐다.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왜? 그 시기 정부는 화학비료 공장을 짓고 있었다. 외국 기업과 합작으로 막대한 투자가 들어갔다. 만약 농부들이 비료 없이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는 걸 알면 그 공장은 손해를 본다. 그래서 그 연구 결과는 묻혔다. 대신 과학 영농이라는 이름으로 화학 비료 사용을 장려했다. 70년대 들어 농촌지도소 교재가 개편됐다. 전통 윤작 방식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대신 화학 비료 시비법이 들어갔다. 농업고등학교 교과서도 바뀌었다. 녹비작물이라는 단어는 한 문단으로 줄었다. 그리고 80년대 완전히 사라졌다. 2000년대 초 친환경 농업이 유행하면서 일부 연구자들이 다시 그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놀랐다. 60년 전 데이터가 맞았다는 걸 확인했으니까. 콩과 작물을 심으면 토양 질소가 증가한다. 비료가 필요 없어진다. 그들은 논문을 발표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다. 김철수 같은 농부들은 거의 다 돌아가셨고 젊은 세대는 그 방법을 몰랐다. 지금 너희 세대는 다시 배워야 한다. 할아버지가 알았던 걸, 60년 전 연구소가 증명했던 걸, 그리고 비료 회사가 숨겼던 걸. 만약 이게 불공평하다고 느껴진다면 좋아요를 눌러라. 채널을 위해서가 아니다. 김철수를 위해서다. 그는 평생 옳은 방식으로 살았는데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 취급을 받았다. 그리고 지금 네 텃밭에서 물호스를 들고 서서 왜 또 안 되는지 이해 못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다. 끝까지 읽어라. 거기 이유가 있다. 이제 너는 궁금할 것이다. 콩이 어떻게 흙을 살리는가? 과학적으로 설명하겠다. 하지만 교과서 언어가 아니라 부엌 언어로. 콩 뿌리에는 작은 혹이 있다. 뿌리혹이라고 부른다. 그 안에 박테리아가 산다. 뿌리혹 박테리아. 그 박테리아는 특별한 능력이 있다. 공기 중에 질소를 잡아서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로 바꾼다. 이걸 질소 고정이라고 한다. 생각해봐라. 공기의 78%가 질소다. 너는 매일 질소를 들이쉰다. 하지만 식물은 그 질소를 못 쓴다. 형태가 안 맞으니까. 마치 지갑에 돈이 가득한데 가게에서 그 돈을 안 받는 것과 같다. 그런데 뿌리혹 박테리아는 그 돈을 바꿔준다. 식물이 쓸 수 있는 돈으로. 콩 한 포기가 한 철 동안 만드는 질소는 약 5g이다. 적어 보이는가? 계산해보자. 평당 콩을 10포기 심으면 50g, 10평 텃밭이면 500g. 그게 한 철이다. 화학비료 한 봉지에 들어있는 질소가 보통 600g이다. 거의 비슷하다. 차이는 콩은 공짜다. 비료는 5만 원이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화학 비료의 질소는 빠르게 사라진다. 비가 오면 씻겨 내려간다. 한 달이면 절반이 사라진다. 그래서 너는 여름에 또 사야 한다. 하지만 콩이 만든 질소는 뿌리에 묶여 있다. 천천히 나온다. 식물이 필요한 만큼만. 그래서 오래 간다. 가을에 콩을 수확하고 나서 그 줄기와 뿌리를 땅에 섞는다. 거기 남은 질소가 이듬해 봄까지 흙에 남는다. 다음 해에 심는 작물, 토마토든 오이든 고추든 그 질소를 먹고 자란다. 너는 비료를 안 줘도 된다. 콩이 이미 준비해 놨으니까. 이제 또 다른 효과를 말하겠다. 콩이 자라는 동안 땅을 덮는다. 잎이 햇빛을 가린다. 잡초 씨앗이 싹을 못 틔운다. 빛이 없으니까. 그래서 콩밭밭에는 잡초가 적다. 너는 제초제를 안 써도 된다. 몸을 굽혀 뽑을 일도 줄어든다. 콩뿌리는 깊게 내려간다. 50cm에서 1m까지. 그 뿌리가 딱딱한 흙을 뚫는다. 땅이 부드러워진다. 물이 잘 스며든다. 공기도 잘 통한다. 이듬해 봄, 다른 작물을 심으면 뿌리가 쉽게 내려간다. 너는 땅을 갈 필요가 줄어든다. 콩이 이미 갈아놨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효과. 콩은 흙을 건강하게 만든다. 화학 비료는 식물만 먹인다. 흙 속 미생물은 굶는다. 시간이 지나면 미생물이 죽는다. 흙이 죽는다. 그래서 화학 비료를 쓸수록 땅은 약해진다. 하지만 콩은 다르다. 콩뿌리가 죽으면 그게 미생물의 먹이가 된다. 미생물이 늘어난다. 미생물이 많은 흙은 건강하다. 병균이 못 산다. 식물이 병에 안 걸린다. 너는 살균제를 안 써도 된다. 정리하자. 콩 한 줌이 하는 일. 질소를 만든다. 잡초를 막는다. 땅을 부드럽게 한다. 미생물을 늘린다. 그리고 이 모든 게 공짜다. 필요한 건 씨앗 5,000원과 4시간이다. 전 세계가 이걸 안다. 미국 중서부 농부들은 옥수수와 콩을 번갈아 심는다. 해마다. 이탈리아 농부들은 밀과 클로버를 섞어 심는다. 중국 윈난성 농부들은 1000년 전부터 쌀과 콩을 함께 심었다. 그들은 화학 비료가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 비료가 나온 후에도 계속했다. 그들의 땅은 여전히 건강하다. 한국만 잊었었다. 60년 동안. 이제 다시 기억할 시간이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할 게 있다. 9명 중 9명이 하는 실수가 있다. 콩을 심는다고 하는데 효과를 못 보는 실수. 이게 뭔지 아는가? 그들은 콩을 수확한 후에 뿌리를 뽑는다. 깨끗하게 정리한다고. 그리고 콩대는 태우거나 버린다. 이게 실수다. 왜냐하면 질소는 뿌리와 줄기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뿌리 혹에. 너희가 뿌리를 뽑으면 질소도 같이 사라진다. 땅에 남는 게 없다. 이듬해 봄 너희는 말한다. 콩을 심었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고. 당연하다. 너희가 효과를 버렸으니까. 정확한 방법은 이렇다. 5월 초에 콩을 심는다. 토마토를 심을 자리, 고추를 심을 자리, 그 사이사이에 촘촘하게. 콩이 자라는 동안 땅을 덮는다. 7월 중순 꽃이 필 무렵 콩대를 자른다. 뿌리는 건드리지 않는다. 땅 속에 그대로 둔다. 자른 콩대는 그 자리에 멀칭한다. 땅 위에 덮는다. 여름 동안 콩대가 썩는다. 질소가 흙으로 들어간다. 뿌리도 천천히 썩는다. 뿌리 혹에 있던 질소가 풀린다. 가을이 되면 그 자리에 다른 작물을 심을 수 있다. 아니면 이듬해 봄까지 기다렸다가 심어도 된다. 그때도 질소는 남아있다. 이게 핵심이다. 뿌리를 땅에 남겨라. 줄기를 땅에 덮어라. 그러면 콩이 만든 질소가 흙 속에 들어간다. 네가 심을 작물이 그걸 먹는다. 간단하다. 하지만 아무도 안 가르쳐줬다. 비료회사는 네가 이걸 모르길 원했으니까. 다시 한번 말한다. 뿌리를 뽑지 마라.
줄기를 태우지 마라. 땅에 남겨라. 그게 전부다. 이제 구체적인 프로토콜을 알려주겠다. 세 단계다. 5월 첫 주, 네 텃밭에 콩을 심는다. 어떤 콩이든 상관없다. 서리태, 쥐눈이콩, 흰 강낭콩 다 된다. 중요한 건 콩과 식물이라는 것. 팥도 된다. 녹두도 된다. 클로버도 된다. 모두 뿌리 혹박테리아를 가지고 있으니까. 씨앗 한 봉지면 충분하다. 5,000원. 심는 방법: 줄 간격 30cm, 포기 간격 15cm. 손가락 한 마디 깊이로 묻는다. 물을 준다. 일주일이면 싹이 난다. 7월 중순, 콩이 허리 높이까지 자랐을 때, 꽃이 피기 시작할 때, 이때가 질소 고정이 최고조일 때다. 낫으로 땅에서 5cm 위를 자른다. 뿌리는 그대로 둔다. 절대 뽑지 않는다. 자른 줄기는 그 자리에 깔아준다. 두께 5cm 정도로. 그게 멀칭이 된다. 잡초를 막고 수분을 지킨다. 10월 말, 다 썩었다. 이제 밭을 가볍게 뒤집는다. 썩은 콩대와 뿌리를 흙과 섞는다. 그대로 겨울을 난다. 이듬해 봄, 네가 원하는 걸 심는다. 토마토든 고추든 오이든. 비료는 주지 않는다. 필요 없다. 콩이 이미 준비해놨으니까. 이게 전부다. 세 번의 동작. 심는다, 자른다, 섞는다. 그리고 너는 60년 동안 잃어버렸던 땅의 힘을 되찾는다. 몇 가지 더 말하겠다. 어떤 사람들은 콩을 언제 수확하냐고 묻는다. 수확하지 않는다. 이 콩은 먹으려고 심는 게 아니다. 땅을 위해 심는 것이다. 만약 콩을 먹고 싶으면 따로 심어라. 한쪽 구석에 작은 밭을 만들어서. 거기서 키운 콩은 수확해도 된다. 하지만 땅을 위해 심은 콩은 건드리지 마라. 또 어떤 사람들은 콩만 심으면 그 해는 수확이 없지 않느냐고 묻는다. 맞다. 그 한 해는 콩만 키운다. 하지만 그게 투자다. 이듬해부터 10년간 비료를 안 사도 된다. 한 해를 주고 10년을 받는 거래다. 하겠는가? 말겠는가? 마지막으로 내 땅은 너무 죽어서 콩도 안 자랄 것 같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콩은 강하다. 전쟁 후 폭격당한 땅에서도 자랐다. 네 텃밭은 그것보단 낫다. 첫 해에는 좀 약할 수 있다. 하지만 심어라. 콩 뿌리가 박테리아를 데려온다. 박테리아가 질소를 만든다. 질소가 콩을 키운다. 콩이 더 많은 질소를 만든다. 선순환이다. 2년째부터는 완전히 다른 땅이 된다. 이제 전체를 하나로 묶어보자. 콩이 하는 일, 네가 하는 일, 그리고 땅이 되찾는 힘. 5월에 콩을 심는다. 콩뿌리가 박테리아와 계약한다. 너는 집을 제공하고 나는 질소를 만들어 줄게. 박테리아는 공기에서 질소를 잡아서 콩에게 준다. 콩은 그 질소로 무성하게 자란다. 땅을 덮는다. 잡초는 빛을 못 받아서 못 자란다. 너는 제초제를 안 쓴다. 7월에 줄기를 자른다. 뿌리는 땅 속에 남는다. 거기 질소가 가득하다. 줄기는 땅 위에 덮는다. 여름 동안 천천히 썩는다. 미생물이 그걸 먹는다. 미생물이 늘어난다. 미생물이 많은 흙은 병균을 막는다. 너는 살균제를 안 쓴다. 가을에 다 썩는다. 뿌리와 줄기가 흙이 된다. 질소와 유기물이 흙 속에 쌓인다. 겨울 동안 숙성된다. 봄이 오면 너는 토마토를 심는다. 비료 없이. 토마토는 강하게 자란다. 진딧물이 덜 온다. 건강한 식물은 스스로 방어하니까. 너는 살충제를 안 쓴다. 여름 동안 토마토가 열매를 맺는다. 맛이 다르다. 진하다. 화학 비료로 키운 토마토는 물맛이 난다. 콩이 준비한 땅에서 자란 토마토는 토마토 맛이 난다. 네 혀가 안다. 차이를. 가을에 토마토를 수확한다. 그 자리에 다시 콩을 심어도 되고 다른 걸 심어도 된다. 땅은 이제 살아있으니까. 해마다 조금씩 좋아진다. 3년째 되면 완전히 다른 땅이 된다. 5년째 되면 이웃이 물어본다.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우냐고. 너는 대답한다. 콩 때문이다. 라고. 이제 선택해야 한다. 두 가지 길이 있다. 길 A. 내년 봄에도 농자재 가게에 간다. 비료를 산다. 5만 원. 여름에 영양제를 산다. 3만 원. 가을에 토양 계량제를 산다. 4만 원. 그 다음 해에도 똑같다. 10년 후에도 똑같다. 너는 200만 원을 쓴다. 땅은 약한 채로 남는다. 길 B. 이번 5월에 콩 씨앗을 산다. 5천 원. 심는다. 자른다. 섞는다. 이듬해부터는 비료를 안 산다. 10년 동안 200만 원을 아낀다. 땅은 강해진다. 수확은 늘어난다. 맛은 좋아진다. 댓글에 A 또는 B를 써라. 그리고 왜 그걸 선택했는지 설명해라. 중요한 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다. 소리내어 말하면 네가 네 목소리를 듣는다. 그때 네가 진짜로 믿는 게 뭔지 알게 된다. 그리고 네 지역을 써라.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 충청도인지. 우리는 데이터를 모으고 있다. 어느 지역에서 이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어떤 토양에서 어떤 콩이 잘 맞는지, 네 경험이 다음 영상이 될 수 있다. 이제 마지막이다. 콩뿌리가 땅속 깊이 내려갈 때 거기서 일어나는 일을 너는 보지 못한다. 뿌리혹 안에서 박테리아가 공기를 흙으로 바꾸는 순간을, 질소 분자가 쪼개지고 다시 합쳐지고 식물이 쓸 수 있는 형태가 되는 순간을. 하지만 그게 일어난다. 매일 조용히. 너가 콩을 심을 때 너는 단순히 식물 하나를 심는 게 아니다. 너는 땅에게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이다. 땅이 원래 하던 일, 60년 동안 못했던 일, 스스로를 치유하는 일. 화학 비료는 땅을 노예로 만든다. 매년 외부에서 먹이를 받아야 살 수 있는. 하지만 콩은 땅을 자유롭게 한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순환하고, 스스로 강해지는. 힘은 봉지 안에 있지 않다. 라벨 위에 있지 않다. 광고 속에 있지 않다. 힘은 뿌리 끝에 있다. 땅속 50cm 아래, 너가 보지 못하는 곳. 거기서 생명이 만들어진다. 너는 그걸 도울 수만 있으면 된다. 이번 5월, 콩을 심어라. 할아버지가 알았던 걸 다시 배워라. 그리고 10년 후, 네 손자가 물어볼 때 대답해 줄 수 있게 되라.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땅을 만들었어요? 라고 물으면 콩이 만들었다. 라고. 뿌리는 기억한다. 뿌리가 기억하게 하라.